네, 안녕하세요. 만두여십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점심이었나 G7 관련해서 간단하게 분석 동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는 G7의 카메라 성능, 하나는 배터리 성능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G7이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죠. 발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베타,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타입 제품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솔직히 얘기해놓고 지금 나온 거면 정식판에서도 많은 개선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 참고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부분입니다. 톰스 가이드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 관련된 리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필드에 나와 있는 플래그십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갤럭시와 그리고 뭐 P20 이런 제품이랑 비교를 했는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솔직히 지금 갤럭시 S9이 좀 색이 빠져 보이는 되레어 그 G7이 색이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AI가 제대로 잘 동작을 해서 꽃색감을 더 화사하게 살려주는 그런 기능이 잘 동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삼성은 뭐 AI 기능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색상 관련해서는 좀 더, 불 빠진 그런 색깔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은 화웨이 메이트 10 프로와 G7 띵큐를 비교를 한 건데요. 메이트 같은 경우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AI의 특성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이에 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 메이 10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3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감안을 하고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하지 않았지만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먹을 거 찍어놨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랑 7 띵큐, G7 띵큐.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이 그 갤럭시 9 같은 경우가 좀 더 색깔이 빠져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G7 띵큐는 AI 기능 덕분인지 좀 더 색감이 먹음직스럽게 살아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G7이 나름 괜찮게 카메라를 만든 것 같네요. 좀 더 내려갔을 때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서 갤럭시 S9이랑 띵큐랑 한 건데요. 저 왼쪽 사진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 줄 알았어. 아니 뭐 뽀샵 처리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자 갤럭시고요. G7 띵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조도에서 찍은 걸로 예상은 되는데 저조도에서 찍다 보니까 그 갤럭시는 기본적으로 점사 렌즈를 1.4 밝기 렌즈를 갖고 있어서 그런 저조도에서 많은 광량을 흡수해서 좀 더 밝게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G7 띵큐 같은 경우는 얘가 1.7인가요? 1.7 렌즈를 밝기를 쓰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네 소프트웨어를 리터칭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샤픈을 준 게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이런 벽면이라든지 사람 피부를 보더라도 사람 피부의 잡티라든지 조금 이런 점점점이 보이는 그 이유 자체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샤픈을 주다 보니까 잘 찍히는 것처럼 생기는 좀 역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갤럭시보다는 저조도에서 조금이 아니라 솔직히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S7보다도 그 저조도에서 밝게 안 찍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많이 실망입니다. 저조도 뭐 슈퍼 브라이트 뭐 카메라 블라블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이 실망이네요.
뭐 센서, 렌즈를 하더라도 갤럭시가 듀얼 픽셀을 쓰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에서는 더 나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실이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자랑할 게 못 되거든요. 근데 뭐 저조도에서 밝게 찍힌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솔직히 실망입니다. 네, 저조도에서는요. 근데 요즘 솔직히 플래그십 치고 저조도 말고 밝을 때 사진이 안 나오면 그건 아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피 보드 찍은 거고, 아무래도 좀 와이드 카메라다 보니까 이 구석이 조금 왜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카메라는 이쯤에서 넘어가고요. 배터리 테스트로 넘어가 보시죠. 야, 배터리 테스트. 자,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G7 Think Battery Life. This is how bad it is. 얼마나 나쁠 수 있니? 네,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시면은 라이프 컴페어 다른 모델들이랑 비교한 게 있습니다. 3000mAh. 기본적인 웹 서핑 기준으로 했을 때 8시간 35분이 됐었대요. 10 프로 14시간짜리도 있고 간략하게 갤럭시 S9 비교하면은 10시간 넘어가거든요. 11시간 수준인데 그거 비해서 여전히 낮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카테고리 에버리지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양산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화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솔직히 기본 용량 자체가 3000mAh면 솔직히 큰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요번에는 LCD를 쓰는 바람에 LCD 쓰면은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도 다른 영역을 다 밝혀줘야 돼요. 아몰레드는 그 소자 하나하나마다 불을 밝히기 때문에 이런 검은 화면이 있을 때는 그쪽은 전기를 안 먹거든요. 하지만 LCD는 다 백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는 하긴,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는 그렇긴 하지만 아몰레드 대비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돼요. 네, 그 부분은 솔직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뭐 LG가 솔직히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는 좋은 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좀 최적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쪽 노치를 예전에 세컨 디스플레이처럼 한쪽으로 몰고 아예 이쪽에 별도 백라이트를 줘서 별도 관리를 하든지 그랬으면 훨씬 더 전원적인 측면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여기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꺼졌을 때도 이렇게 화면 뜨는 거 키면은 이거 다 키는 거거든요. 백라이트를 여기만 키는 게 아니라 삼성은 그 글자만 하얀색 글자만 백라이트 키는 건데 얘는 다 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배터리 삶은 더 대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더 많이 줄 겁니다. 그 부분 참 안타깝네요. LCD 쓴 건 참 고맙긴 한데 제 개인적인 취향상으로는 배터리는 더 개선을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네. 참, 여기서 보면 구글 픽셀4 잘 맞는 것 같아요. 12시간. 카메라도 좋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뭐, 최종평을 보면, if you need that last long time without charge. 충전 없이 쓰고 싶으면은, G7은 아니다. 너를 위한 디바이스는 아니다. LG는 10니트 브라이트, 그러니까 그 화면 밝기를 중점을 줬다. 솔직히 화면 밝기 중점 둬서 뭐해. 그거는 그거 자동 모드 했을 때 디폴트 설정 값에 그게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어두워 보였던 거지. 기본적으로 밝기는 낮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네. 아무튼, 배터리는 좀, 아직까지는 좀 실망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에그, 제 다음 폰으로 보고 있는데, 배터리가 좀 많이 아쉽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G7 관련해서 카메라와 배터리 관련된 자료를 한번 봐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G7이 정식 출시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식 제품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잘 좀 해라, LG야. 화이팅. 자, 그럼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이상 만두야시였습니다.
그럼 뿅.